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재 조현상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몽타주가 이제 예전 같질 않아서 지금 구독자 여러분께 어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좀 많이 사갔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내려와서 이제 1년 반이 되었죠. 난시를 짓고 이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난실 옆에 이제 밭도 좀 삽질을 해야 되고요. 산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관지도 상당히 안 좋아서 또 뭐 비염기도 있고 그래서 약도 좀 복용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다 없어졌습니다. 비염도 다 자연적으로 치료가 돼버리고요. 하여튼 자연의 힘이라는 게 참 정말 무시무시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계속 산행을 위주로 구독자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렸던 뭐 색화반이다, 이건 뭐 소멸 흔적이다, 서산반이다, 이런 것만 늘상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번에 남원에서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색화를 피우는 인자에는 어떤 요소가 있고 어떤 경로로 색이 발색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약속드린 바가 있죠. 난실에서 기회를 봐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노라고 제가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난실에서 촬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3일 동안 계속 이것에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와서 정말 또 춥고요. 며칠간 또 춥다고 하죠. 산에 오르고 싶어도 뭐 보이는 것도 없고 하얀 눈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난실에서 이제 난들과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렸던 약속을 드디어 이행할 때가 왔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또 색화 관리를 하기에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고요. 또 어떤 구독자분께서 난실의 동향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서 난실의 동향이 이렇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난실의 동향을 보면 제가 이거 온도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10시 39분, 온도는 5.3도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보이시죠? 5.3도입니다. 지금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 난실은 지금 5.3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한밤중에 이제 아주 새벽에 추울 때는 보통 2도면은 보일러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난방 배관이 돌아가서 4도면 스톱을 하죠. 3도에 맞춰 두었기 때문에 2도면 돌아가서 4도면 스톱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해가 좀 올랐기 때문에 좀 온도가 올랐고요. 좀 일단 7도 내지 8도 정도가 되면 난실에 이제 이 바깥에 외 창이 지금 이불이라고 하는데요. 부직포죠. 보온포를 좀 더 벗겨서 한 7도 내지 8도, 10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잠시 후에 설명드린 바에 의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10도를 넘어가면은 뭐라고 할까요? 좀 홍화 계열의 발색을 하는데 조금 잘 발색이 안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10도를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은 색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색화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뭐 클로로필인지 엽록소를 클로로필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산행을 할 때마다 등황소 혹은 화청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등황소의 인자는 이제 전문용어로 카로티노이드라고 해서 그 카로티노이드는 이제 우리말로 등황소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그 등황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화 또 죽음화, 대표적인 발색을 두 가지를 발색시키는 단백질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그 카로티노이드 성분 중에 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고 크산토필이라는 성분이 또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백질이 조화가 되면서 이 세포질이 조화가 되면서 이제 뭡니까 뭐 황화도 이제 무슨 뭐 개나리색 황화 또는 무슨 뭐 유채색계 황화, 그 죽음화도 뭐 주황화 또 뭐 주등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포질의 배합에 따라서 두 가지 세포질의 조화에 따라서 어느 성분이 더 배합이 많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화색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화청소라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청소는 이제 전문용어로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 화청소라고, 이제 안토시아닌을 우리말로 하면 화청소가 되죠. 그래서 그 화청소가 발생시키는 색화의 종류에는
뭐 홍화, 또 적화, 핑크화, 그다음에 이제 자화 이런 종류의 좀 붉고 검은 빛이 나는 이런 쪽의 색성의 인자를 발색시키는 것이 이제 안토시아닌 계열이거든요. 근데 이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이 세포질도 한 가지의 성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거기 뭐 저 뭡니까 시아니딘, 델피니틴, 또 후라보놀, 후라본,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6개의 세포질이 조합이 되어서 이제 뭐 우리가 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세세히 이게 기억도 잘 안 됩니다.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서 그런 6가지의 세포질이 서로 조화롭게 어느 성분이 어느 좀 몇 퍼센트 누구 몇 퍼센트 해서 예를 들어서 물감을 그리는 팔레트에 빨주노초 파란보 넣고서 요거 조금 요거 더 많이 찍고 이렇게 해서 색이 달라지는 거와 같은 이치죠. 그래서 그 함량에 따라서 이제 색이 뭐 홍화도 되고 적화도 되고 그다음에 자화도 되고 또 핑크화도 되고 이렇게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일단은 등황소와 화청소 이 두 가지의 커다란 세포질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색화가 발색이 된다. 이런 이제 가장 커다란 어떤 그 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요소가 과연 그 어떻게 해서 발색이 잘 되게 해야 되느냐. 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색화는 발색이 잘 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등황소 계열, 황화와 주구마를 피우는 등황소 계열의 세포질은 각 그 잎에 꽃잎에 구성되어 있는 다른 세포질과 함께 물질 단독 물질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별도로 발색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 크로로필 엽록체를 최대한 생성되지 못하게 억제해 주고 또 그것이 햇빛을 받아서 엽록체를 생성되지 못하게 철저하게 차광 관리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발색 방법이다. 이런 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홍화를 발생시키는 그 세포질에는 그 세포질은 꽃잎을 구성하는 세포질 속에 녹아 있습니다.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녹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발색이 더 잘 되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세포질 속에 녹아 있는 그 안토시아닌을 화청소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좋은 관리가 되어야 되고 강한 빛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이 홍화 계열의 색화들은 발색이 잘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대부분이 홍화 계열의 색화들은 이제 화통을 씌웠다가 1월 중순 또는 1월 초순 뭐 더 적황화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12월 달에도 벌써 화통을 벗기시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빛에서 서서히 적응을 시켜서 조금씩 더 강한 빛을 주어서 꽃이 개화 시기쯤에는 어느 정도 화색이 완성이 되게끔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황화나 주구마 같은 경우에는 세포질 속에 별도의 세포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꽃송이가 7월, 8월 달에 생길 때 이미 그 엽록체를 형성하기 전에 그때부터 차광을 해서 완벽하게 차광을 한 후에 어느 정도 화통을 씌웠다가 개화 직전까지 화통을 최대한 씌워 두었다가 벗기는 것이 가장 좋은 화색을 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발색 방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뭡니까 등황소의 결이라고 해서 홍색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여러 가지 색화 인자가 또 합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황화도 사실은 뭐 12월이나 1월에 벗기는 개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난의 특성에 맞게 발색을 하는 방식은 이제 소장자분들께서 연구하셔야 될 그런 분야가 되겠죠. 일반적인 개요가 그렇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난을 굳이 뭐 저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뭐 굳이 겨울잠을 재워야 되느냐? 겨울잠을 재울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이따 이 영상이 끝나고 제 난시를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개화 관리실이 별도로 있어서 저온 관리를 한 곳에 모아놓고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처럼 뭐 그런 개화 관리실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꽃을 피우기 위한 조건을 맞춰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온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꽃을 관리하는 저온 관리 시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이건 문제가 되죠. 어떤 분들은 30일만 해도 충분하다. 어떤 분은 60일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만은 아주 저온에서 정말 낮의 온도가 10도씨 이하로, 그리고 이제 야간 온도도 2도, 1도, 심지어 0도까지 내린다. 이러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45일 이 정도, 이제 그 뭡니까, 논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 그 연구를 하신 분들이 집필해 놓은 서적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45일 정도, 그러니까 약 12월 10일경부터 한 1월 20일 정도, 이 정도면은 가장 추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래도 한 영상 한 5, 6도 정도로 해서 10도, 12도 정도로 좀 비교적 완만히 동면을 하신다. 이런 분들은 한 60일 정도, 이 정도로 해야 충분한 겨울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을 집필해 놓은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날짜를 헤아려 가면서 동면을 시킨 적은 없고요. 대충 그때그때 그 시기에 온도를 보아서 동면이 들어가야 되겠다 싶으면 아주 이제 저온 처리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되었다 싶으면 화통을 열어보고서 이제 어느 정도 온도를 서서히 야간 온도를 8도, 그 다음 10도 이렇게 해서 보통 2월 10일경이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가온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야간 온도가 낮게 관리되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좀 관리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꽃대를 신장시켜서 피우기까지는 보통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이 정도 서서히 이렇게 해서 저는 개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 소장가 분들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난의 특성에 맞춰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좀 제가 두서가 없죠. 왜냐하면 원고를 좀 써놓고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 좀 꼴사납죠, 사실. 그 써놓고 있는 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일목요연하게 그것을 제가 연구해서 일목요연하게 머리에 집어넣고 뭡니까, 그 뭐라 그러죠? 대통령 연설할 때 옆에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읽고 한다는 그런 거라도 구비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의 장점은 사실 그거죠. 두서 없이 하다가 또 문기적되면서 끝내는 거. 이거 제 특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제 3일 동안 여기 눈 속에 갇혀 있으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조금씩 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고양이하고 멧돼지 잡으러도 산 위에 뒷산에 고양이하고 멧돼지 잡으러도 올라갔다 오고요. 또 고양이하고 좀 즐거운 시간도 산책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눈도 좀 쓸고 제 에마 눈도 좀 털고 나름대로 바빴습니다. 바빴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미처 저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외로 요리에도 소질이 있더라고요. 취미도 있습니다. 요리 삼매경에 빠지면 한 두세 시간 금방 갑니다. 못해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리 채널을 하나 만들까? 녹자가 대충 사는 법 이래가지고 마구 때려놓고 끓이면 요리가 되는 그런 짓을 하면서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튼 오늘 서두가 너무 길었고요. 잠시 후에 제 난실에 간단히 현재 살고 있는 식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난실에 들어오면 전경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 제가 만든 작품들, 다들 어느 정도는 눈에 익으시죠? 제가 직접 만든 작품들입니다. 목부작, 석부작, 또 만년청도 있고요, 석곡도 있고, 작품 멋지죠? 이런 작품들은 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지지난해 다 보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멋지죠? 이 친구는 이제 내년에 풍란을 하나 사다가 이곳에 붙이려고 지금 멋진 작품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바닥만 만들어 두었고요. 난실이 저 녀석 저를 따라다니는 길고양이인데 놀자고 지금 밖에서 야옹거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친구하고 멧돼지 잡으러 산에도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재미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가장 애배하는 품종들만 있는 1번 난실입니다. 이곳은 이제 대부분이 초하
초아들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제 난실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주인공들이죠. 좀 예쁜 난들이 많습니다. 뭐 일일이 설명드리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난들이 있고, 이것은 이제 중점 배양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묘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것도 있고, 또 이 친구들은 뭐 특별히 생략하겠습니다. 많이 눈에 익은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이제 내년에 꽃이 피면 그때 또 집중 조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배양실이고요. 의외로 숨어 있는 품종들이 많죠. 저 친구 저 소리 들리시죠? 대단합니다. 큰 장낙 한 마리가 이 뒷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르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목소리가 우렁차고 저 녀석이 정력이 좋은지 암탉 13마리를 데리고 살거든요. 새벽 2시고 3시고 아무 때나 생각 없이 지휘를 할 거 하고서 저렇게 울어댑니다. 여담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제 난실에서는 지금 난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천장에 눈이 겁나게 쌓였었는데 이제 막 쓸려 내려가고 거기다 놓은 것 같습니다. 들리시죠? 저 녀석 정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부럽습니다. 이것으로 제 난실 소개도 마치고요. 난들이 잘 자라고 있고 구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였습니다. 한 번 더 울어주네요.